life every day.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국제문화경제일자리협회이사 강이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오늘 만나보실 사람책 1호 지식 생태학 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유영만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유영만 교수님께서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식 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도 학자지만 저는 생태계에 가면 나무든 풀이든 잡초든 곤충, 새,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그 생명체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원리와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동박새를 관찰해 보니까 관찰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게 고찰이거든요. 고찰하는 순간 동박새가 지렁이를 잡아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어떻게 땅 위에 비가 오는지 귀신같이 알고 나올까요? 빗방울이 이렇게 땅을 두드리면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가 이렇게 피부로 감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대요. 그럼 이제 동박새가 비 오는 날만 기다리는데,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비 안 오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 지렁이가 비가 안 오는 날은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동박새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새가 관찰, 고찰, 통찰해 지렁이를.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새도 이제 지렁이가 비가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비가 안 오는 날은 이 동박새가 지렁이한테 비 오는 신호를 보내요. 부리로 막 땅을 찍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땅이 막 울리니까 지렁이 입장에서는 진동이 울리네. 그러면 이제 나갔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지렁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명체들이 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관찰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앉아서 생각하는 거 고찰, 그 다음에 고찰하는 순간 궁즉 통찰이 오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성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관찰, 고찰, 통찰, 성찰에서 생명체들을 살아가는 이유와 원리를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는 융합 학문을 만든 거고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을 지식 생태학자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요. 네. 실현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실현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한 인간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이 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면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실현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약 80% 경험했어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살아가는 동안 20%만 고통을 경험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고공행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죽을 때 고통을 한꺼번에 100을 다 경험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올라갈 때 있고요, 오르락, 그다음에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주역의 사자성어에 보면 물극 필반이라고 있어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 우여곡절 파란만장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쌓여서 축적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쌓일 수 없는 지점에 오르면 이게 범람하는 거예요. 쫙 크리에이티브 스파크가 팍 튀면서 그동안에 경험했던 게 막 융복합돼서 창조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뒤집어서 경력이 된다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시련과 역경이 다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축적됐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의식이나 목적의식을 만나면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막 이리저리 엮여가지고 연상돼서 살아온 상상력이 되고 창의성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경험도 별로 없고 책도 안 읽고 고생도 안 하고 밋밋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경험의 재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예전에 용접공도 하다가 고2 때 소주 마시고 무기정학 당하고 뭐 또 시골에서 또 수렵 어로 채취 농경생활도 하고 장사하다가 잠깐 말아먹고 예, 비록 대학 교수지만 농공상 이런 체험을 다 하면서 그런 경험의 축적들이 저한테 문제의식을 누군가에게 던져주면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막 책 읽은 거 뭐 무기정학 맞고 또 혼자 술 먹고 또 밤하늘에 별빛을 바라본 거 이런 모든 게 다 경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 접는 비행기 이렇게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죠. 왜? 그런데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행기가 있어요. 종이를 고이 접지 않고 막 구겨가지고 동그랗게 구겨서 던지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멀리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 비행기는 고생 안 한 사람의 비행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가다가 조금만 바람이 있으면 고꾸라지는데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 이 주름주름 사이에 그 사람이 겪었던 시련과 역경, 내공, 실패로 쌓인 실력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생해본 사람이 한자를 바꾸면 높을 꽃자에 일생자가 돼요. 네? 쓸 꽃자가 아니라 이제는 높을 꽃자로 바뀌어서 생을 더 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너무 밋밋한 인생을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너무 꿈을 일찍 발견한 사람.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꿈을 발견하고 너무 일찍 성공한 게 아니라 남의 꿈을 쫓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무수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응? 그래서 대나무가 땅속에 이렇게 4년 동안 있다가 5년째 되는 날 죽순을 이렇게 틔워가지고요 1년에 12m씩 자란대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땅속에서 4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땅속에서 어두운 밤에. 그런데 대나무가 그렇게 4년 동안 내공을 키우고 있다가 때가 되는 순간 땅 위로 나와가지고 죽순을 틔워서 1년에 12m씩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학교 4학년들은 4년 동안 대나무 죽순처럼 어두운 밤속에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보내기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성취하기보다 실패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그래서 흔적이 축적되면 이게 목적의식을 만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에 기적을 일으키려면 평상시에 수많은 흔적을 쌓으면, 흔적들이 그냥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커넥팅 더 다츠라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점들이 다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쌓았던 모든 경험의 흔적인 거예요. 이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그동안 내가 용접한 거, 용접하다 소주 마시고 무기정학 맞은 거, 이런 걸 다 점을 연결하면, 연결되면 상상력이 발동하고 그 상상력이 사람의 창의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적인 인간이 되려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역경을 많이 경험하시면 그게 뒤집혀가지고 경력이 되고, 여러분이 걸림돌에 넘어졌잖아요. 인생에 되돌아보니까 걸림돌이 다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뒤안길을 보면 희망의 싹이 자라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보면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어제 자기가 했던 방식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거든요.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자.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고 인생이 비참해져요. 근데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색다르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던지거든요.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진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내 색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색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답게 사는 사람, 나답게 사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나답게 살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색달라지거든요. 저절로 색달라지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의어거든요. 색다름, 자기다움, 아름다움. 이 세 말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은 색다르게 사는 사람이고, 색다르게 사는 사람은 가장 나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 이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 사람. 사람. 네. 아, 네, 맞아요. 사람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물학교에 예를 들면 토끼하고 오리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가르치는 교과목은 수영학인데, 수영은 토끼하고 오리 중에 누가 더 잘할까요? 오리요. 오리가 잘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토끼 엄마가 바로 오리하고 비교를 해서 토끼를 야단쳐요.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토끼 엄마가 토끼를 데리고 네. 수영학원을 막 수십 군데를 다니고, 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여름방학 때 토끼를 데리고 괌으로 특수 과외 받으러 갔었어요. 거기서 토끼 수영 배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냐면 엄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는 수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수영 안 하고 평상시에 산에서만 살아도 행복한 아이를 자꾸 물로 데리고 가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능력을, 불필요한 능력을 그쪽에 필요한 걸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네. 불필요한 능력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토끼한테도 희소식이 생겼어요. 희소식? 갔다 와봤더니 눈 오는 날 겨울에 산등성이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동안 스트레스 받던 토끼는 신나겠죠. 그쵸. 그러면 눈 오는 날 혹시 오리가 산등성에 올라가나요? 아니요. 못 올라가잖아요. 걔는 물가. 그쵸.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를 해. 야,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리 엄마가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과외를 막 다니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겨울 방학 때 오리를 데리고 알래스카로 빙벽타기 고액 과외 받으러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오리 눈 오는 날 산등성 올라가는 거 배우다가 물갈퀴 찢어지고 동상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디스크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학을 떼는 것이다. 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꾸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네, 자꾸 맞아요. 남은 다른 아이 집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아이를 다 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공부 선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두세 과목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사회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자꾸 아이들을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서 토끼를 오리로 만들고 오리를 토끼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봐보세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다리가 짧은 오리가 다리가 긴 학을 보고 시샘하고 질투하나요? 아니요. 절대로 질투하지 네. 않아요. 오리는 뒤뚱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 오리를 길러봤는데 걔는 아무거나 먹어도요, 웬만한 걸 먹고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어마어마한 내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오리답게 살고 참새답게 살고. 참새가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네. 또 토끼가 노래를 못하니까 엄마가 토끼 데리고 목청 수술을 시켜요. 노래를 하게. 네. 토끼는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행하냐면 나답게 살지 않고 자꾸 남들처럼 살려고 그래요. 남들처럼. 응?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전문 용어로 그걸 재능이라고 그래요. 재능. 재능이 뭐냐?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에요. 재능. 그럼 재능을 아는 방법은 뭐냐? 책상에서 알 수가 없어요. 재능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나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니까, 아, 맞아, 이건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구나. 이거를 몸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네. 진학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네네. 서울대학을 갈지 한양대학을 갈지 뭐 경희대학을 갈지, 이게 대학은 진학은 책상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진로를 찾는 거는, 진로는 여러분 나가서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찾아가지고 진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앉아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재능을 남하고 자꾸 해보지도 않고 비교하고, 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아. 그런데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사람들은 네.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기답게 아름답게 색다르게 살고 그렇다 보니까 저절로 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티의 메시지를 강조하면 색달라지면 남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색깔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색깔을 찾아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컬러풀하게 색깔이 훌 막 넘치는 게 컬러 FUL이 붙어가지고 컬러풀이잖아요. 자기 색깔이 넘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화하면 컬러링 노래 나오잖아요. 컬러링은 컬러의 형용사 ing가 그건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감추는 게 컬러링이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컬러풀인 거예요. 오. 네. 그냥 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색깔을 찾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가급적 나가서 몸으로 체험을 하고 그런 감각적인 반응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는 언제 생기냐면요. 사고 당하면 여러분 사건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는 뭐냐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당할 때 사고 당한 거라고 그래요. 사고 당하면 한자가 바뀌어요. 사고, 생각할 사자, 생각 고찰할 고자. 그래서 사고가 당하면 어제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고하고 다른 사건은 뭘까요? 사건. 네,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 네. 그럼 여러분 교통사고라고 그래요? 교통사건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는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교통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료 타려고 네. 일부러. 자, 그러니까 사고 당하면 사고가 바뀌고 사건을 일으키면 내 의지대로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하고 사건의 차이를 아주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길은 반려견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지만 여러분이 오늘 한번 개를 가서 물어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이 개를 물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건 사건. 내가 당한 건 사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사건 사고를 말씀드리냐면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지혜는 오로지 몸을 통해서 체득하고 체화시키고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자, 사고 당하면 사고가 바뀐다고 그랬죠? 사건을 일으키면요, 사건 속에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어요. 그 사연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놀라운 사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사고의 합작품이 결국은 우리의 삶인 거고, 그 사건 사고가 독특하게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쉽게 갖고 있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사건과 사고의 합작품이구나. 특히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 서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머리로 알미 오나요? 가슴으로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오잖아요. 네, 느낌으로. 네.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하셨을 때 머리로 알모로 판단해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느낌이 와서 결혼했어요? 느낌으로. 네, 느낌이 왔는데 잘못 왔다는 게 뒤늦게 들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튼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릴 것 같아 이 앞에가 서 있었어요. 네. 느낌이 맞았어요. 이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사고 당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어떡해. 이 사람이 내리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네, 맞아. 그럴 때 있어, 맞아.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자기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맞아, 네? 맞아. 자기는 잽싸게 자리를 옮기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잖아요. 사고네요. 네. 사고 당하면 네. 이제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똑바로 서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맞아. 이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서 이분이 어느 쪽으로 내릴지에 따라서 내가 0.1초라도 더 빨리 앉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가 경험해서 행동이 바뀐 거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가서 당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당해봐서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인생의 모든 지혜는,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지혜들은 사고 당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당하면 그때 놀라운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면 그 사연이 사유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에 앉아서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건도 한번 일으켜보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많이 당해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슷한 사고를 당하시면 안 돼. 계속 어제와 다른 색다른 사고를 당하셔야 돼. 색다른 사고를 당해야 색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데 또 사고를 당해요. 사고 당하면 그건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고 이 사고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전과 다르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각성하고 통찰하고, 그러면 거기서 사람은 놀라운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많이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당해보면 사람들을 훨씬 더 이전과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고 재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삶의 지혜가 담긴 바로 우리가 되새겨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질문보다는 그냥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 대책 없이 아무 역에나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KTX 타고 부산 가는데 가다가 구미역에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구미가 땡겨가지고 구미역에 내리는 경우 예를 들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가다가 아무 역에나 대책 없이 여러분 내려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획대로 목표대로 살려고 하지 가끔씩 계획이 없었던 낯선 행동을 해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답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글을 우리 유영만 교수님께서 직접 선정하셔서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우리 역량 강화 지원금을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질러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일질러 캠페인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는 사람을 지목하셔서 또 그 사람이 일질러 캠페인을 연결해 가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작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끼손가락 하나 펴주시고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일질러 캠페인을 즐겨보아요. 하트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